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남자 전인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개나리 같이 화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봄이 와야죠. 네, 좋습니다. 예. 아니 장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 두루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생활 주변에서 좋은 주식 찾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상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주변에 10배씩 오른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예. 뭐가 있을까? 아니 멀리 있어서 모르겠어. 많아요. 우리 생활하면서 네. 찾아볼 수 너무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우선 오늘 주제로는 혹시 한번 술 좋아하시나요? 술. 예전에 진짜 좋아했고요. 아, 예. 요즘엔 살짝 좋아하고요. 네. 네. 저는 술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못 마셔요. 예. 술에서도 보면은 좋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실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좋은 주식을 발견하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 술. 마오따이? 중국에? 거기다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걸로 해야지. 아니 거기도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죠. 예. 그래요? 네. 아유, 중국 주식을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근데 정신. 마오따이는 안 샀어요. 아이고 하는 듯 하고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술이면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아는 게 저기잖아요. 소주. 투산, 진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이제 우리나라 소주 회사라든가 맥주도 있고요. 네. 다른 나라까지 영역을 넓히면 양주 회사, 와인 회사, 아. 맥주 회사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에까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류에. 예전에 여행 많이 다녔을 때 그 나라 여행 가면 뭘 살까 이렇게 딱 찾아보다 보면 네. 그 나라에 좀 약간 시그니처 맥주들이 있어요. 특징적인 맥주들. 네. 검색을 해보면 주식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베트남 가서 이 주식 사야 되겠다. 이제 주식도 알아보고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샀어요? 베트남 맥주도 맛있어. 맛을 느꼈는데 좋은 회사들은 상장을 안 해 있고 요건 약간 애매하다니까 상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럴 때는 못하는 거지 뭐. 그건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 정말 상장한 회사가 있다, 만났다. 그랬을 때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술이 더 잘 팔리려면 그러니까 예지 누나 같은 그 배우들이 드라마에 나와서 멋있게 촥 한잔 하는데 거기에 무슨 술인지를 알면 그거 먹고 싶다고. 그럼 그치, 그쵸.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유혹을 느끼죠. 그런 술도 오르겠네요. 그죠? 그런 술도 있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브랜드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브랜드 한 300개,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양주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던가 맥주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관점을 완전히 틀어서 이제 뭐 TV에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PPL? PPL로 나온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갑자기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술을 마시지만 말고 그게 어느 회사 건지 보고 그 회사 주식을 좀 사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쵸, 마셔서 네. 좋은 술 아니면 방송을 이렇게 많이 타는 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주식을 사는 건가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술을 마셔봐야 되겠죠. 술을 마셔보고 이 술 괜찮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대중성이 있다 느껴지면은 그 회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회사가 그 술만 가지고 있는 건지 다른 술도 파는지 재무제표상 매출이랑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 하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술이라는 거는 사람 입맛이 잘 안 바뀝니다. 이 점유율이 정말 잘 안 바뀌고 한번 인기를 얻은 술은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류 음료 회사들이요. 이게 술이나 음료를 팔아서 돈 번 것도 있지만 그거 쌓아두는 창고가 필요했거든. 그래가지고 서울 요지에 그런 창고들이 있었어요. 그 창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벌었어요?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엄청 벌었죠.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얘기해봐요. 롯데칠성도 그랬고요. 그쵸. 네, 두산 그 오비 브랜드 가지고. 맞아. 그 원유로에도 있었고 여기는 뭐 저 목동 이런 데도 창고가 있었고 대단했어요. 먼저 주력의 특징 같은 것부터 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방향을 정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류업이라는 특성상 물을 넣는 장사잖아요. 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료들을 사오고 가공했을 때 무게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도심 근처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치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운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대표적으로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아무리 태워도 이 점유율이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남, 부산을 장악하고 있는 무학 소주가 있는데 이제 전국구로 진출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시장을 들어왔는데 아직도
1%를 이제 간신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들어오긴 예, 들어왔는데. 광고를 아무리 해도 이게 점유율이 쉽게 안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먹는 소주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맥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글로벌, 조금 더 전국구죠. 네, 그래서 맞아요. 맥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진이 나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하이트 맥주가 점유율이 20%였었고 이제 카스 맥주가 점유율이 80% 육박하던 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이트 맥주는 적자가 났습니다. 어. 시장 점유율 20%를 가져가도 적자가 난다라는 거는 이게 장치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했어요. 네. 천연 안반수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억 병을 파나 2억 병을 파나 별로 재료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손익분기점 이상부터는 마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은 다 적자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를 따져보면 매출에서 그 그쵸. 뭐 뭐, 광고라든지 뭐 인건비, 나오죠. 판촉비 이런 예. 게 많다. 3분기를 제가 한번 예시로 네. 들어보면요. 매출이 5,574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재료 가격이 1,337억이 나왔어요. 꽤 들어가네. 그러면 재료비는 24%밖에 안 된다. 네. 그럼 나머지 비용이 뭐가 들어가냐 했더니 인건비가 20%, 네. 광고비가 8%, 네. 판촉비가 8%, 기타 비용으로 2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한 번 사람들의 입맛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만 먹었던 사람들은 그걸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예, 과거에 맥주 강자였던 이제 오비 맥주가 있었는데 이제 카스로 이제 이름을 네. 바꾸고 그때부터 점유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옛날엔 오비 크라운이었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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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나이 알겠지? 그게 코카, 펩시처럼 오비하고 크라운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전혀 다른 저는 이제 시대야. 카스 때 마셔가지고 어. 예. 그러다 이제 하이트가 완전히 밀렸었는데 네. 이제 하이트가 작정을 하고 신 메뉴를 개발해요. 그게 네. 이제 테라입니다. 네. 2018년에 테라가 딱 등장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맥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카스를 줬는데 네. 뭘 줄까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다른데 보니까 녹색 맥주병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아니 설마 이랬는데 보통 맥주병은 네. 갈색인데. 그쵸.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롯데도 클라우드라는 맥주를 예, 냈었는데 크라운드 잘 나갔죠. 근데 클라우드는 맥주 맛은 너무 좋은데 네. 생각보다 그 매출이 이렇게 막 확 뛰지는 못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맥주는 폭탄주를 우리 만들었을 때 섞어 맛이 먹어야 좋아야 돼요. 돼요. 아이고 참. 테라가 왜 잘 됐냐면 폭탄주를 이름을 잘 만든 거예요. 왜? 테슬라. 네, 테슬라. 그래가지고 참이슬하고 섞어 먹었다고. 그래서 이름이 테슬라야.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진짜? 무슨 맥주 드릴까? 테슬라 이러면 그 테라하고 참이슬하고를 딱 같이.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됐던 게 그때 그 장면 두 개였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래서 그때 테라랑 이제 참이슬이 나와서 네. 테슬라를 한다 했을 때 테슬라가 뭔지 몰랐어요. 뭔데 이랬을 때 차라리 전기차 회사라는 걸 전기차. 알았으면 그걸 샀어요. 그 주식을 샀죠. 네. 그러면 거기서 100배 올랐죠. 맞아.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그거만 맞추고 있었어. 테라만 본 거예요. 아 테라 괜찮네. 이거 맛있는데 왜 안 팔리는 거야? 왜 주가가 안 오르는 거야? 했다가 주가가 안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지다가 증시가 안 좋아서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15,000원에서 2020년 소주 맥주 다 흑자 내면서 47,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주나 소주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곰표 맥주라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 있었죠. 예? 최근에 그 편의점에서 핫했죠. 예.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곰표 맥주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콜라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처음 대한제분에. 들어봐. 곰표. 그래요. 아니 저도 네. 잠깐 네. 요즘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곰표 잠바, 네. 곰표 맥주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되게 사람들한테 핫하다 인기가 있다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동의할 정도로 잘 팔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콜라보는 잠깐 인기를 주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보한 게 핫하다고 해서 그 회사 주가를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때 뭐가 올랐냐면 그 곰표 밀가루 회사 주가가 올랐어요. 실제로는 밀가루가. 맥주 회사가 돈을 벌었고 상표권만 좀 준 건데 네. 오히려 이제 곰표 밀가루 회사가 올랐다가 20% 올랐다가 다시 다 빠졌죠. 일시적인 효과를 봤던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주류 회사를 그러면 어떻게 이건 잠시 뜰 회사, 이건 좀 계속 가져갈 회사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선 사람의 입맛은 안 바뀌기 때문에요. 이제 가장 점유율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점유율을 보고 예, 투자해야 돼. 경쟁사는 만약에 1등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계속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모가 발생하겠죠. 1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고 뭐 상대방처럼 판촉비를 그렇게 과하게 내지 않아도 돼서 되게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 회사로 보면은 요즘엔 뭘 많이 먹나? 옛날엔 두산 오비 맥주였는데 예. 요즘에는 진로 하이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은 진로 하이트밖에 없어요. 근데 소주 1위기도 하고 맥주에서는 아직 2위지만 그래도 굉장히 핫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로 하이트가 같은 회사예요? 진로 하이트. 예. 예.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롯데칠성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맥주랑 소주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음료수 사업이 더 크긴 한데 여기가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하이트 진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메뉴는 적지만 롯데칠성보다 돈은 더 잘 벌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로 뭐 예를 들어 국순당이라든가 보혜양조라든가 무학이라든가 제주맥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 제주 맥주는 어때요? 그것도 근데 맛있던데? 신생 회사. 예. 그거 맛있긴 맛있어요. 한데 이제 맥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예전에 하이트조차도 흑자를 못 냈었어요. 네. 맥주라는 거는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잡아야지만 수익이 네. 나는 구조라서 아직은. 예, 아무래도 뭐 전 국민이 맥주를 5개 중에 하나는 제주 맥주를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많은 돈을 벌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예전에 신세계에서 소주를 하나 만들어서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판매 부진으로 결국은 그 사업도 철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소주 맥주 사업이 한번 자리 잡고 나면 정말 네. 치고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맥주도 요즘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맥주는 라거 맥주거든. 네. 근데 이제 에일 맥주로 입맛이 바뀌면서요. 에일 맥주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 제주 맥주 같은 맞아요. 거. 요새 수제 맥주 시장이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수제 맥주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따로 나온 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 빼고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게 없고요. 아니면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술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회식 문화도 있고 맞아요. 일 끝나면 당연히 가서 이거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우선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어요. 네. 회식을 안 하잖아요. 술이라는 거는 뭐 혼술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으쌰 식당에서 으쌰 먹을 수 예, 있는 이런 게 그 없어졌어요. 판매량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받아서 조금 매출이 약간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회식이 활성화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가 한번 꺾여가지고 네. 이제 옛날처럼 회식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회식을 해도 술들을 잘 안 마셔요. 그리고 이렇게 강권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문화 자체가. 그렇지. 네. 근데 반대로 또 와인은 찾아가서 또 마시거든요. 와인 시장이 커졌죠. 네, 또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술이라는 게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맥주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맥주를 많이 마시는 시즌은 여름이에요. 네. 근데 공장은 사계절 내내 돌려야 되는데 여름 한철을 위해서 음. 이것도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동남아시아라던가 이제 좀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의 맥주 더운 회사는 나라들. 가동률이 계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베트남 말씀 잠깐 했는데 거기 쌀국 맥주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쌀국 맥주도 지금 또 돌아서서 조금 있으면 거기 또 뛰어들어가서 또 뭐 몇 개 사겠네. 근데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진짜 사요. 지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 지금 계속 사고 나한테도 사라고 그러고. 네, 베트남 주식이긴 한데요. 여기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요. 대단하네. 네, 대기업입니다. 네.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시가총액이 5조 원 수준이니까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데가 1년 내내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효율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진율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코로나 전에는 순이익이 2,60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도 떨어지고 하면 좀 떨어졌고요.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나와서 네. 뭐 배당주로는 좀 매력이 덜하네 라고 하지만 이게 상황이 다른 게 한국은 어느 정도 주류 시장이 성숙한 단계가 됐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GDP가 계속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제 주류 가격도 올라갈 거고 관광객도 늘면서 매출이 늘면은 이제 배당 수익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맥주 회사가 또 그러네. 네. 마실 줄이나 알았지. 뭐.
버드와이저 만드는데도 지금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아니에요? 아,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유명하죠. 예. 미국 맥주인데. 예, 버드와이저 하면은 그 회사 이름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엔호이저 부시 인베브. 아니 하지 말아요. 아 이거 아니 하지 마. 부시 전 대통령. 맞아. 하지 마. BUD. 아, 그만해. 아 BUD래. 버드. BUD. 그러니까 버드와이저처럼 응. 버드 이렇게 치면은 네. 나오는 주식인데요. 여기 시가총액이 133조. 와. 네, 그리고 배당 1.7%로 어. 이거 뭐 버드와이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유명하고 있는 맥주 중에서 스텔라, 어. 코로나, 벡스, 캐슬, 스콜 이런 네. 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맥주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저 회사 코로나 맥주 팔려요? 아 그때 타격 받았어요. 아니 안 팔리지. 지금 코로나 누가 먹어? 그러니까요. 코로나 맥주. 네, 그래서 진짜로 코로나로 인해서 네. 2016년에 정말 수익 잘 나왔을 때 대비해서 네. 주가가 반토막이 아 났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100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67달러니까 응. 거꾸로 생각하면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면. 종료되고 어.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 다시 옛날 주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지금 맥주 얘기했지만 뭐 어디 해외 출장 갔다 오거나 이러면 꼭 양주 한 병 사다가 그쵸. 어? 부서장한테 주고 예.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안 사는 사람한테는 사서 또 같이 들어달라고 그러. 저는 정말 술 안 사거든요. 이거 좀 같이 사자고. 그래 한 사람 앞에 한 병이잖아. 네. 네. 나 그런 네. 부탁하는 사람 정말 싫어. 예전에는 그래도 한 사람 앞에 두 병이었는데 어. 예, 요즘 한 사람 앞에 한 병? 예, 응, 예. 네. 그래서 양주에서는 또 유명한 회사가 브라운 포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음. 여기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도 유명한데요. 예. 76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아. 얼마에? 76년 동안 배당금을 네. 꾸준히 줬고 10년 동안 봤을 때 배당금이 매년 연 9% 이상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물가보다 훨씬 더 배당금을 더 많이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명한 술 중에서 잭다니엘, 아 적당히. 예, 그리고 위스키, 뭐 다른 것도 나도 알아, 보드카라던가 잭다니엘. 데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데킬라 예. 저 잭다니엘에 응. 콜라? 그 콜라 이렇게 타서 우리 어렸을 때 아, 그래. 예. 하여튼 아이고 정말. 아, 실제로 지금 제가 동남아 가면은 네. 거기는 콜라에 양주를 타서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있습니까? 디아지오라고 있습니다. 아 디아지오. 네, 여기는 좀 명문이에요. 네. 17세기부터 시작한 가문에서 네. 오래됐네요. 유명한 걸로 하자면 이제 조니 워커, 아 조니 워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네스도 있고 밀스노프 등, 그러니까 뭐 세계 100대 주류 브랜드 중에서 아. 20개가 이 회사 겁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기네스 맥주 얘기하시는 예, 맥주도 있죠. 그래서 양주도 하고 있고 맥주 브랜드도 가지고 조니 있는데 워커. 나도 네. 아니까. 조니 워커. 여기 시가총액이 142조예요. 아, 이거 크구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 2%.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은 좀 낮긴 한데 응. 그래도 워낙 좀 명품 음. 양주를 가지고 있고 가격에서 음. 양주는 솔직히 가격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독주를 좀 이렇게 덜 먹는 분위기인데 예. 예전엔 양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어디 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양주 한 병 시켜놓으면 잘 줬어. 좀 그러지 좀 마. 저는 양주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네. 요새는 비행기 잘 안 타는데 비행기 탈 때 네. 비즈니스를 탈까 이코노미 탈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이코노미를 결제한 다음에 라운지 가면 네. 양주가 무료예요. 양주를 막 마시면은 그리고 비행기 딱 타면 딱 깨면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이코노미 타고 어떻게 라운지를 가요? 아, 그 라운지 카드가 카드가 나오는 있어. 그 신용카드 따로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네. 그거 받으면 뭐 무제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전에 우리나라 양주들도 많았거든. 뭐 패스포드도 있었고. 맞아요. 네? 예. 캡틴 큐라는 네? 삼바 25 기억나요? 아니야 지금 정말 아주 큰 방위를 하고 싶어. 아, 양주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 아주 신났어. 요새는 딤플도 있었는데 딤플. 딤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새는 골든블루가 잘 나가죠. 골든블루 양주가 이제 해외로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양주가요? 예, 우리나라 양주 요즘 안 마셔. 인기 있습니다. 예. 예. 요즘은 와인들 요즘 많죠. 와인 선물 많이 하죠. 네. 예, 명절에도 그때 와인바 한참 댕기셨잖아요. 아, 와인. 저도 아, 그때 와인. 몇 번 데려가셨잖아요. 예. 쫓아갔잖아요. 예, 와인은 와인바 뭐 워낙에 다양해서. 예. 와인 주류 회사도 상장돼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외국에 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와인 관련주로는 이제 덕콘 포트폴리오라고 덕콘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 이름이 저도 덕콘이 이러면 우리나라 거 같은데? 되게 한국 느낌이 나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와인을 하나 하는 회사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통 많이 합니다. 미국 주식인데요. 보통 지금 와인 회사들이 상장한 지 1년이 거의 다 안 됐어요. 네. 이제 갓 와인 분위기가 네. 글로벌적으로 이제 무르익기 시작한 거고. 그래요? 예. 오래 전부터일 것 예, 같은데. 와인은 오래됐죠. 이거 조지아 쪽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100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와인은. 근데 그런데 상장되고 이렇게 예, 되기는 아무래도 대중성을 띈 거는 이제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와인이라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보는데요. 음. 이 더컨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크고요. 와인 기업 중에서 가장 크다 볼 수 있고요. 네. 와이너리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50개 국가에서 와인을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직접 포도밭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834에이커로 해가지고 22개의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거면은 미국은 주로 나파밸리 와인인데. 아, 제가 거기까지 제가 와인에 대한 학식이 깊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와인 좋아해요. 저도 와인 좋아하는 바가 있는데 네. 친구가 사장이다 보니까 몰라도 그냥 주는 대로 뭐 아주 좋은 걸 주니까 응.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파밸리 와인 맛있어요. 미국 거면 그쪽 거. 아,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저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전, 그러니까 거의 뭐 상장이 다 1년에서 1년 안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이고요. 여기도 브랜드가 이제 와인 브랜드만 50개가 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900에이커의 포도밭을 이것도 보유하고 미국 있다.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미국만 있어요? 영국에 또 하나 있죠. 아, 영국에 왜냐면 지금 와인 분위기가 약간 미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네. 영국에서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버진 와인이라고 있어요. 뭐 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와인 회사가 있고 영국에도 있는데 버진 와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 버진 항공 아시죠? 네. 예, 그 버진이에요. 어. 예, 그래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지금 와인 기업 자체가 좀 상장 초기라서 이익은 거의 안 납니다. 이제 매출도 이제 작고 이제 이익도 이제 막 약간 적자거나 이제 갓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뭐 PER이라던가 배당 수익률로는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와인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투자하는 게 좋고 멀리 내다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어느 정도 완성된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맥주나 소주나 양주 같은 시장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맥주 회사도 얘기해 주셨고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마요. 소주, 뭐 와인, 양주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섞어 네. 우리가 좋아하는 ETF. ETF. 네. 이 주류는 ETF는 없습니다. 주류 ETF도 있죠. 근데 보통 이런 ETF가 딱 주류만 나온 거는 아직은 뭐 없고요. 네. 어떤 거 있냐면 배드 ETF라는 게 있어요. 배드. 나쁘다. 응. 나쁜 것만 골라 나쁜 먹은 것만?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술은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네. 담배도 나쁜 거고, 뭐 이제 카지노도 나쁜 거, 대마초도 나쁜 거, 아. 그냥 나쁜 기업들을 다 모았어요. 야, 사업성 있겠다. 아니 그런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배드예요. 야, 근데 사업성은 있겠어. 저거 네. 매력 있는데. 매력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를 ETF를 봤더니 이 중에 이제 뭐 와인 관련주로 유명했던 더콘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게 2.6% 차지하고 있고 뭐 프리미엄 주류로 유명했던 아까 그 디아지오 여기도 이제 2.5% 정도 예. 호가든 버드와이저로 유명했던 다 담았네. 네, 에노이저 부시 컴퍼니스가 2.5% 뭐 와인 제조업체인 뭐 콘스텔라 어려워라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예. 와인 제조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2.5% 주류 기업이었다. 아까 브라운 포먼도 2.4%. 다 담아 있어. 예, 브라질 맥주 업체 중에서 암베브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예. 여기도 2.4% 이런 식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드 ETF라고. 예, 배드 ETF. 예. 이거 괜찮은데? 그지 끌리지. 네. 하여튼 이래서 한대 우리는. 아니 이거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최근에 ESG 문화가 많이 강해져서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가 많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배드한 것들을 조금 투자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펀드들이 투자를 안 해주거나 대출을 안 해주므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조금 자금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회 공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 이래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걸 보면서 사회 공헌 활동 많이 하는 기업들 위주로 또 선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이렇게 나쁜. 그쵸. 네. 그런 의미로 하면 되네.